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토화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교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교토 사람한테 당했다 라든지 그리고 교토 사람은 이렇다 라든지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는 교토 사람의 기준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로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테마냐면 교토 뽕의 기원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 사람, 그리고 또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 부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토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토 사람의 기준이요. 사실 일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토 10대, 도쿄 3대, 오사카 1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교토에서 한 10대 정도에 걸쳐 가지고 살아야지 교토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라는 거고요. 오사카는 1대만 살아도 오사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 교토의 폐쇄성과 그 다음 오사카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그러면 왜 교토 사람들은 그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토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우월하다. 쉽게 말해 교토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토가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잖아요. 일본의 수도가 된 게 794년인데 그때 교토 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수도를 헤이안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헤이안쿄를 만들 때부터 문화적 우월과 그리고 폐쇄성이라고 하는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헤이안쿄를 만들 때 당연히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때 지방과 농촌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대동해가지고 헤이안쿄라는 것을 만들었다. 수도를 만들었다. 도시를 만든 거죠.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헤이안쿄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쉽게 말해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조정에 관련된 사람 그리고 귀족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과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평성과 그리고 불만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헤이안쿄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쉽게 말해 우리는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헤이안쿄에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우수하고 진보적이다라는 것을 정당성으로 내세웠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쇄성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또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쇄성도 갖춰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외부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용했던 게 뭐냐면 교토 사투리라든지 교토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것 덕분에 지금 우리가 교토에 뭐 여행 가거나 하면은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엄청나게 품격이 높은 교토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폐쇄성과 문화적 우월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경제적 컴플렉스입니다. 이 경제적 컴플렉스는 뭐냐면 교토에 여행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교토는 분지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하천이 양쪽에 흐릅니다. 그런데 하천이 중간중간에 범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홍수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건데, 쉽게 말해 뭔가 사람이 살만한 그런 좋은 동네는 아니었다. 뭐 이렇다 할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랑 접해 있어서 무역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와코라고 해서 큰 호수랑 접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와코 가려면 산 하나 넘어갔어야 되니까요. 쉽게 말해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산업이 별로 없었다 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야 뭐 교토는 지하수가 풍부하고 그리고 뭐 물이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뭐 위스키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케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두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누군가가 교토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구조,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먹여 살리는 곳은 농촌이었겠죠. 예, 농촌이 교토를 먹여 살렸던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토 입장에서 보면은 농촌이 먹여 살려야 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명분과 이유가 바로 문화적 우월성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니 너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었다라고 하는 경위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교토 사람들이 교토뽕을 가지게 된 기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 정당성이었고 두 번째가 경제적 컴플렉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교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생존 행위를 위해 가지고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세워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교토의 역사를 보니 교토 사람들이 왜 교토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대략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교토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혐오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선행이었습니다.